강남 상구에다가 공급을 때려 넣으면 돼요. 이거 알아요, 정치인들도.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아세요? 지들 집값. 강남 상구의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왜? 많아지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강남 상구의 그린벨트를 그렇게 꽉꽉 쥐고 있는 거라고. 가난한 사람의 적은 지보다 잘 사는 부자들이야. 그 사람들을 겨냥한, 타겟한, 핀셋으로 타겟한 아주 정밀한 선동이란. 왜? 그들의 표가 필요하니까.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 이들에게 가상의 적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걸 이때까지 해왔던 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다. 야, 너네 전세 없다며. 자, 관악구 3,500세대 대단지에 전세 2건, 성북구 1,200세대에 전세 1건. 야, 이거 실화냐? 야, 이 신새끼들아, 전세 없단다. 니들이 찍었잖아. 형님 한번 생각해봐봐. 내로남불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찍찍찍찍찍 서로 싸우는 것보다 이게 더 열받지 않겠냐? 야, 이게 더 열받지. 왜 열받는지 아세요? 이 새끼들 지금 존나 불안하거든. 왜냐면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 만기되면 전부 월세로 전환한다 그러거든. 지금 달세 안 내고 관리비만 내고 쓰고 있었잖아, 전세. 근데 월세로 전환되면 어떻게 돼? 최소 한 달에 150이야, 이제. 한 달에 150이 그냥 통장에서 자동으로 지워져. 서울을 기준으로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과 비교해서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세가. 니들이 뽑았잖아. 이제 니들 어디로 이사 갈 거야? 자, 저는 예전에 형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잘못된 포커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한국은 집값이 비싸서 집을 못 산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집값 비싼 곳은요, 강남 상구예요. 서울 조금 변두리만 가도 3억대, 4억대 집 천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표 받으려고 이 집값 가지고 장난치다가 지금 이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자, 형님들 잘 봐봐. 자, 왜 물량을 공급을 안 할까? 자, 인구 감소. 나중에 빈집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빈집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의 미관을 해칩니다. 그죠? 자,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90%는요. 형님들 잘 들으세요.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의 90%. 이 사람들은 집을 살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은 집값이 싸도 그 집을 살 능력이 안 된다고. 심지어는 3억짜리 집도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형님들이 정말 많은 걸 착각하고 있어요. 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못 산다고? 그거 현금 조금하고 대출 받으면 살 수 있는 건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심지어는 그 현금 조금이라고 형님들이 생각하는 그 보증금조차 없는 사람, 현찰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차고 넘치고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90%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싼 집을 짓고 아무리 역세권에 싼 집을 갖다 지어도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실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씩 깎아주고 분양사에서 엄청난 혜택을 줘도 그 집을 살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럼 왜 지하철 앞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그만한 주상 복합형 아파트들이 왜 미분양이 나냐고.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집 살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이 갖다 대는 핑계가 뭔지 알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네가 돈이 얼마 있는데? 나 전세 10억짜리 살아. 그러니까 전세 10억 살고 그거는 나는 관심 없고 네 자산이 얼마냐고. 전세 10억짜리 사는 새끼가 지 자산이 겨우 1억이다, 1억.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란 말이야. 애초에 그런 새끼들 표 빨아먹으려고 그런 새끼들 뭐 집값이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제끼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부자야?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야? 뭐 별나라에서 왔어, 이 사람들? 다들 가격이 낮은 아파트에서 갈아타기 하면서 지금 인서울 해서 그나마 1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인구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형님들. 내가 그랬잖아. 이게 바로 그람시의 선동법이라고. 대한민국에 10억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전세 사는 사람들 말고. 전세는 90%가 전세자금 대출인데 과연 몇 프로나 될까? 형님들은 그런 언론의 장난질에 놀아놨던 거야, 이제. 야, 우리 집에 한 5억이니까. 근데 주위에 봐봐. 5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 많어. 희한하지? 주위에 3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 많어. 그럼 도대체 집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걸까? 대한민국 인구의 몇 프로가 집이 없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은요, 100%가 넘어요. 지금 102%가 넘어갔습니다. 그게 단순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고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집을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 뿐이에요. 이걸 왜곡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바람에 무주택자가 늘어난다? 니들이 안 사니까 미분양을 싸게 주워 먹는 거잖아, 이 새끼들아. 아, 창조경제님. 아, 그람시 옥중수고. 그 책 맞아요. 그 책 써고 뒤졌어요. 그 책을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쓰레기 같은 정책을 만드는 더불어 공산당 새끼들의 성경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좌파들의 선동이 눈에 보일 겁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뭐 내가 형님들 책도 많이 읽고 억수로 똑똑하고 IQ도 높고 뭐 돈도 있을 만큼 있고 좋은 차 타고 그냥 탱자 조그마한 회사 하나 운영하면서 직원들 시키면서 직원들 등에 빨대 꽂아놓고 돈이나 버는, 맞아요, 저 그런 사람. 맞습니다. 형님들 생각하는 딱 그대로입니다. 맞아요. 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형님들, 이 지금 부동산의 이 선동이 깨져야 돼요. 지금 형님들 보시면은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형님들 주택 보급률이요 100%를 넘기면 안 돼요. 가장 이상적인 주택 보급률은요 100%를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대한민국은 102%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정책에 소극적입니다. 이거는 좌파라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과잉 공급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갈아타기. 내가 갈아탄 만큼 밑에가 또 채워지고 또 그 빈 공간을 만든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왜 고가 아파트, 비싼 지역에 집값이 비싼 지역의 아파트들이 자꾸 오를 수밖에 없냐면은, 자, 형님들 봐보세요. 자, 내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 그지? 그럼 내가 한 칸 올라가면은 이 자리에는 누군가가 또 오겠지.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이 티오가 비어야지 내가 이 자리로 갈 수 있게.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칸 올라가고 내가 또 한 칸 올라가고 여기 있는 사람이 또 한 칸 올라오는. 그런데 여기 위에 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 티오가 우리가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하나씩 죽어야 돼. 부도가 나거나 망하거나 안 그러면 늙어서 죽어야 된다. 티오가 만들어져야 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때? 의료 기술 좋아지지, 산업 환경 좋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병목 현상이 생겨. 즉 정체가 생긴다고. 정체가 생기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야. 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야. 로테이션이 돼야 돼. 로테이션. 근데 죽지도 안 하고 꼬랑 계속 집을 지고 있고 그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티오가 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부자 동네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럴 때는 조율을 해줘야 돼요. 어떤 조율을 해주느냐? 바로 이 부촌에, 즉 강남 상구에, 이거 가장 기본이야 형님들. 강남 상구에다가 공급을 때려 넣으면 돼. 이거 알아요 정치인들도.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아세요? 지들 집값. 강남 상구의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왜? 많아지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강남 상구의 그린벨트를 그렇게 꽉꽉 쥐고 있는 거라고. 대한민국, 형님들, 대한민국의 산이 70%예요. 대한민국 그린벨트 지금보다 훨씬 많이 풀어도 됩니다. 근데 왜 안 하고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린벨트, 자연 보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꽁꽁 싸매놨을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야. 자, 많은 형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나무가 없으면은 공기, 산소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 뭔 개똑같은 소리야. 이딴 병신 같은 소리들 좀 하지 마세요, 형님들. 자, 봐봐. 이게 대한민국이야. 그지? 국토의 70%가 산이야. 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산을 다 밀었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산이 하나도 없어. 온 땅이 전부 다 집이야.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캡슐로 씌워놨냐? 아니, 대한민국을 캡슐로 씌워놨냐고. 몰라? 대류라고 들어봤어? 공기는 흘러, 이 양반들아. 공기는 흐른다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산에 나는 공기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에 산이 있든 없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 우리나라의 산에 존나 나무 심어봐야 브라질에 요만큼 아마존 밀림 요만큼 손톱 끝이만큼 잘라낸 것보다 못해. 야, 어쩌라고. 그러면은 산사태고 어쩌고 저쩌고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야, 물 부족하면은 바닷물 가지고 정제해서 먹으면 돼. 그 이미 우리나라에 그런 시설이 있어. 그리고 이미 중동에서는 그런 시설을 쓰고 있고. 그거 생각보다 있잖아. 큰 비용 안 드는 방식이야. 생각보다 저렴한 기술이라고. 생수 공장 지어내서 수돗물하고 섞어서 판매하는 생수보다는 그게 훨씬 싸게 치여. 담수화 기술이 무슨 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지? 그 별 기술 아니야. 내가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그린벨트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6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면 여기에서 20%를 더 풀어도 대한민국에 큰 문제 없어요. 대한민국이 물이 부족한 거는요, 워낙 지하화를 많이 하면서 지금 지하수에 흐르는 길목을 막아버려서 그래. 지하수가 위로 뿜어져 올라와야 되는데 그 지하수의 길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부족한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 아세요? 지금요, 이재명이가 부동산 정책이니 지랄이니 이상한 거 하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월세 가격이요, IMF 때보다 지금 더 높아요. 전세 가격이 IMF 때보다 더 높다고. 1.6배 더 높다고. 코로나 때보다 1.6배 더 높다고. 얘네들이 부동산 가지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그렇게 장난을 쳐놓으니 얘네들이 지금 출구가 없어. 우리는 어떤 선동을 하더라도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이 이게 먹히거든. 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가지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지금 정치권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고 하는 게 봐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싼 집을 공급해주면 돼. 맞잖아. 쉽잖아. 그런데 그 싼 집을 공급을 해도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왜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왜 정치권에서 그 싼 집을 안 만들어주고 오히려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주택자,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사람들을 악마화를 할까? 정치권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란 거를 생각이 없다고. 왜? 이거는 임대 아파트만 만들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 가난한 사람들의 표가 필요했던 거야. 왜? 이 사람들의 적은 누구야? 북한의 김정인도 아니고 북한군도 아니야. 가난한 사람의 적은 지보다 잘 사는 부자들이야. 그 사람들을 겨냥한, 타겟한, 핀셋으로 타겟한 아주 정밀한 선동이란. 왜? 그들의 표가 필요한.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 이들에게 가상의 적을 만들어주는 거. 그걸 이때까지 해왔던 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다. 왜? 비싼 집에 살면 안 돼? 내가 열심히 해서 비싼 집에 사는데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비싼 집에 살고 비싼 부동산세 내고 비싼 건보료를 내. 그게 왜? 왜 잘못된 거야? 아,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어? 살아봐. 아니, 살아보라니까? 내가 3년 이상 살면은 내 손에 장을 지닌다. 젖도 없는 새끼들이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너네들 그 집 대출도 못 갚아, 이 새끼들아. 뭐 집만 있으면 세금 안 내는 것 같아? 건보료는 안 나와? 그래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어. 니 꼬라지를 하라고. 아니지. 누가 있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지. 니 꼴라스 알라스라고, 이 새끼들아. 니 꼬라지를 하라고. 니 꼬라지가 노원 어디 저 구석대기에 있는 작은 빌라에 살아야 될 놈이 강남 인서울 입성한다고? 니 주제에? 니 연봉으로 세금 감당 가능해? 아파트 관리비 낼 돈은 있고? 새끼들이 무슨 환상의 저자가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어. 이 개그러지 같은 새끼. 형님들, 이게 정치인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국민들이 개돼지였어요. 이렇게 그동안 정치인들이 망가뜨려 놓은 거를 지금 우리가 똑똑한 국민들이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형님들 매물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물 보겠다는 손님, 그 다음에 그 매물 팔겠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서로 싸우고 전화해가 쌍욕하고 지랄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집 보도 안 하고 집 나왔다면은 바로 계약금부터 거는 지금 상황이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은. 쉬운 예로 설명해 볼까? 자,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넘쳐나면 어때요? 고객님, 저희 냉장고 이거 사시면은요, 저희들이 미니 냉장고 하나 서비스로 드려요. 고객님, 저희 냉장고 하나 사시면은요, 네, 김치 냉장고 서비스로 드려요. 이거는 뭐예요? 수요는 없고 공급이 넘쳐날 때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때. 고객님, 저희 아파트요, 계약하시면은요, 추첨해서 벤츠, BMW, 벤츠 E 클래스, BMW 미니 사은품 걸려 있어요. 꼭 계약해 주세요. 이해 갑니까? 그런데 반대로 공급이 없고 수요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머, 고객님, 저희 냉장고, 어머, 고객님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팔 거예요. 자, 저희 냉장고 이번에 300만 원에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서 가격을 4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어머, 그래도 사시겠다고요? 어머, 고객님은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돼요. 어머, 고객님은 키가 너무 커서 안 돼요. 어머, 고객님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돼요. 어머, 고객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이거야, 형님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월세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이제는 집을 놓는 사람들이 집에 개 키웁니까? 고양이 키워요? 안 돼. 집에 애가 있다고? 안 돼, 안 돼. 애 있는 사람들은 안 돼. 신혼부부. 아우, 부인이 너무 못생겼어. 안 돼, 안 돼. 어머, 신랑이 참 잘생겼네. 좋아, 좋아. 계약. 지금 이게 실제로 전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농담이 아니라니까, 이 형님들아. 아니, 농담이 아니라고. 꾸며낸 게 아니라고. 실제 이런 일이 지금 서울 전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ing, 현재 진행형. 자, 전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집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자, 봐봐. 집이 10억이야. 근데 전세가 12억이야. 그러면은, 야, 그럴 것 같으면 저 집을 그냥 사자. 그러면 10억이었던 집이, 고객님, 저희 집을 사시려고요? 예, 15억입니다. 어떤 병신이 전세가보다 낮은 금액의 집을 팔어?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이야기해줘요. 자, 지금 인서울 안에서 전세를 못 구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렇지. 이제 주위로 뻗어나가는 거야. 경기도로.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경기도 집값이 올라가죠. 지금 많이 오른 것도 있죠. 지금 24평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곳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야, 지금. 지금 이게 이제 형님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 때쯤 되면은요, 그때는 이미 단물 다 빠지고 이제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가요. 만기 채우고 나면은 이제 전세 만기 채우고 나면은 이제 쫓겨나야 돼, 집에서. 왜?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되거든, 이제. 이재명이 다주택자들 조지니까. 근데 그 집 살 능력은 안 돼. 그럼 어때? 또 다른 전세 찾아가야 되지. 왜? 전세자금 대출 100%에서 90%에서 이제 80%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은 10억 전세 살 때 9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지만 이제는 10억짜리 전세 살려면 8억밖에 대출을 안 해줘야 돼. 안 해줘. 그럼 1억이 비잖아. 그 1억이 없어서 그 전세에 못 있어. 전세 7억 8억짜리로 내려가야 돼. 이게 지금 일찍 배급견 새끼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지금 대한민국이 일찍들이 지금보다 더 무너져야 돼. 더 무너지고 이 새끼들
진짜 이사 때문에 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어져야 돼요. 곧 뒤집어질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쉬쉬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형님들 난리도 아닙니다. 아니 다 썩은 집에 뭐 어디 원룸 건물도 아니야.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그냥 뚝딱뚝딱 해갖고 만드는 원룸이 지금 월세가 150이야, 150. 근데 뭐 민주당 찍은 사람들은 각오해야지. 니들이 찍었잖아. 4년 동안 이사 가지 말고 버티던가 원룸 가서. 자, 어쨌든 지금 오늘은 형님들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고관. 자, 민주당이 뭔가 이슈를 선점했어. 그러면 와 이 새끼들 숟가락 었네. 이게 아니야. 민주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민주당 저럴 동안 국민의힘은 뭐 했어? 너네들은 뭐 하냐? 이게 맞는 거야. 왜 너네들은 저런 이슈를 선점을 못해? 왜?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왜 국민이 실드를 쳐줘? 정치인을. 일을 존나 못하는데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움직일 거 아니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민주당은 좌파들은요 우파를 놀리는 거예요. 왜 그 놀리는데 낚여가지고 부들부들거리냐고. 관심 없다 하면 돼요. 보수 내에서도 마찬가지. 보수 내에서도 니는 누구 편이냐 편가르게 하면은 정치에 관심 없답니다. 저는 정치 관심 없어요. 아니 나라가 지금 빨갱이 손에 넘어가고 중국에 넘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관심 없다니까요. 열심히 하세요 그럼.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 우리는 빨갱이들에게 똑같이 갚아줍니다. 어떻게? 물건이 없네. 어떡하냐? 집이 없네. 어떡하냐? 달세 폭탄이네. 달세 내고 관리비 내면은 기본 200은 빠지네. 그럼 너네 뭐 먹고 사냐? 그리고 마치 자가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세 10억짜리 집에서 자가인 척 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집 주소 물어보세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려고. 그러면은 무던하게 그래 하면은 이 사람은 자가가 맞아요. 근데 개발짝 네가 뭔데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떼 하는 이딴 같은 소리를 하면은 그 새끼는 100% 전세입니다. 그것도 전세 자금 대출 풀로 땡겼어.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공급을 왜 안 하고? 형님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죠? 집값이 비싼 데가 서울 강남 3군데 거기에 아파트 몇 채만 지어놓으면은 거기 아파트 몇 채만 지으면은 금방 집값 내려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서울시장 전부 다 짜고 WWE 하죠. 무슨 WWE 합니까? 바로 그린벨트. 너무 투명하죠. 그린벨트 풀고 거기다 집 지으면 되지. 그게 그린벨트 없어진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숨이 막혀 뒤집니까? 그게 그린벨트 없앤다고 뭐 달라져요? 거기 그린벨트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뭐 공기가 미세먼지가 없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뭐 공기를 뭐 브라질의 아마존 같이 막 생산합니까? 자, 오늘 점심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나중에 저녁 방송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후원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녁 방송에는 또 더 재밌는 정치 이야기,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정치 이슈, 저녁에는 분석 위주의 방송으로 재미난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보내십시오.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점심 방송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멸